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의사 케빈입니다. 오늘은 기적의 뱃살 빼기 강의입니다. 한약이나 양약 사용 없이 빼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의사 입장에서 보면 정말 대단한 발견이 아닐 수가 없고요. 배불리 먹으면서 뱃살을 빼는 방법입니다. 배불리 먹으면서 뱃살을 뺀다는 그 광고는 인터넷상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거기는 많은 속임수가 들어있죠. 자, 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뱃살 빼기의 신기원 정말 경이롭습니다. 저도 불과 한 달여의 시도만으로 뱃살이 70%가 줄어버렸습니다. 그 20년간 많은 돈을 들였음에도 꼼짝하지 않던 뱃살이 70%가 빠지는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고요. 제가 제시한 대로 실행한 가족과 환자들에게도 매우 효과가 좋았습니다. 저는 그 한 달여간 음식들을 아주 맛있게 배불리 먹었다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자, 여기에는 뭐 숨은 얘기가 많겠죠. 무조건 아무 음식이나 먹었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맘껏 먹으면서 뱃살을 빼봅시다. 지금껏 알고 있던 모든 다이어트 방법을 능가하는 방법입니다. 한의사로 20년간 비만 환자를 보았던 제가 이처럼 쉽고 효과적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다이어트 방식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요요 현상이 아니고요. 먹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제한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약 다이어트를 할 때 보통 한 달 정도 하게 되면 보통 자기 체중의 10% 정도 빠집니다. 60kg는 6kg 정도, 70kg는 7kg 정도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50kg 후반은 5kg, 50kg 초반 정도가 되면 한 4kg 정도 빠지게 돼 있어요. 한약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시키죠, 같이. 근데 이게 효과는 되게 좋은데 빠지고 나서 의지력이 부족한 분은 다시 또 금방 먹어버리기 때문에 살이 찌기가 쉬워요. 자, 저희가 한약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먹는 양을 대폭 줄입니다. 밥을 한 공기를 먹었던 사람은 반 공기나 3분의 1을 먹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늘 배가 고픈데 한약 우리가 마왕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마왕을 쓰게 되면 식욕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제 배고프지 않게 버티는 건데 지금 이 방식은 그런 한약을 쓰지 않고도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점심, 저녁 두 끼는 배불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먹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할 때 아침에 조금이라도 더 자기 위해서 아침을 안 먹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 허겁지겁 먹죠. 저녁 때 많은 양을 먹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세 끼를 먹으라고 하는데 이 방식은 굳이 세 끼를 먹지 않고 우리가 대학교 때, 직장 생활할 때 혹은 자취할 때 혼자 아침을 굶고 점심, 저녁을 먹던 그 방식 그대로이기 때문에 사실 생활 패턴에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식사를 거르지도 않고 귀찮지도 않으면서 몸의 영양 밸런스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신체의 건강은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뚱뚱했던 사람이 자, 뱃살 나와 있죠? 팔뚝살 굽죠? 이렇게 바뀌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여기서 사실 한 5kg? 10kg만 빼도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이 훨씬 가벼워지죠. 그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사실 저도 다이어트 실패자였습니다. 다른 부위는 신체 비율이 맞고 어깨도 제법 넓은 편이라서 운동선수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유독 배만 많이 나와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요. 윗배부터 시작을 해서 아랫배까지 이렇게 나왔죠. 뱃살만 빠지면 좀 괜찮을 텐데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제 배를 보면 저 맥주배다, 야식 많이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엄청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술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 제가 술을 먹는 것은 한 달에 두세 번입니다. 근데 그것도 한 캔을 마시는 게 전부였고, 야식은 한 달에 진짜 한 번 정도 먹을까 말까? 치킨도 진짜 몇 달에 한 번씩 시켜 먹는 상황이니까. 근데 뱃살은 윗배부터 아랫배까지 수북이 나와 있었습니다. 햄버거도 1년에 한 개 먹을까 말까 하고요. 라면도 1년에 한 10개 정도? 먹고 싶을 때 그냥 끓여 먹는 정도입니다. 야채를 좋아하고 밥을 적당히 먹는 평범한 남자인데, 사실 근데 뭐 술, 야식, 패스트푸드를 많이 안 먹는 걸 따지면은 사실 평범한 남자보다 더 그 음식을 절제하고 조심을 한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뱃살은 이렇게 옷을 입으면 이 부위가 불룩하게 올라와요. 이 부위가 뻥긋하게 올라오니까 옷태가 살지 않고 되게 안 이쁘죠. 그래서 저는 그 암 환자들 치료하는 9박 10일 단식을 해봤어요. 죽염을 먹으면서 풍욕과 그 다음에 냉온욕을 하면서 된장 찜질을 하고 이런 암 환자들이 하는 이제 9박 10일 단식을 해봤고, 제가 그걸 배워서 환자들에게도 적용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9박 10일 하니까 저는 한 그 기간 동안에 5kg 정도 빠지면서 배가 쑥 들어갔죠. 이렇게 배가 금방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역시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니까 유지가 쉽지 않고 금방 또 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뱃살은 좀 들어가는데 얼굴살이 쏙 들어가가지고 많이 보기가 싫어졌습니다. 자, 그런 단식을 해봤고, 한약을 먹는 다이어트도 해봤고, 일반식을 하면서 금방 드러난 것을 반복했어요. 자, 환자들 살은 잘 빼줘서 살 빼준 분들 소개로 연락도 많이 오고 환자분들이 많이 늘었었는데, 그분들도 지금 잘 유지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살이 빠질 때 얼굴살이 먼저 빠지고 살이 찔 때는 뱃살이 먼저 찌는 저주받은 몸이라고 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뱃살을 빼기 위해서 저는 진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전 이제 이 문제가 식이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약간 이 척추가 앞쪽으로 전만되어 있거든요. 골반이 틀어져 있고, 그래서 이 척추가 전만되면 이 임신한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신하게 되면 척추가 앞으로 휘어서 척추 전만증이 있기 때문에 전만증이 있는 사람은 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지인 한의사로부터 이쪽 체형을 교정을 받는 걸 했었고요. 그리고 배에다가 고주파, 그죠? 고주파를 시술하는 거, 뜨거운 열량치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온열치료, 제가 만든 마사지기로 배를 문질러 보기도 하고, 또 진동 마사지기로 여기를 막 두드려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침을 여기다 놨어요. 제가 침 넣고 전침을 했는데, 또 이제 카복시라는 거, 이 배 가죽에다가 이제 가스를 주입하는 거죠. 그것도 해보고 했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배가 나오니까 이 부위에 이제 위장이 있는데, 위장이 커지고 이제 위가 붓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이 윗배에 압력이 있으니까 이 압력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식도 쪽으로 위산이 역류되면서 식도염 증상이 오는 겁니다. 식도염 증상이 오면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전날 어쩌다 술을 먹거나 뭐 치킨 같은 걸 먹으면 이제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났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생겨서 목이 타는 것 같고 아주 기분이 좋지 않고 되게 힘들었죠. 신트림도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평소에 식사를 하고 나면 트림을 한참을 해줘야 속이 좀 편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90% 이상, 지금 식도염은 한 2년 이상, 지금 2년까지는 아니고 한 1년 정도 이상 지금 없이 증상이 없고요. 트림도 지금 한 90%는 줄었습니다. 식후에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줄은 거거든요. 이 이제 그 트림하고 식도염 이것 때문에 이제 평이상 같은 한약을 좀 먹긴 했는데, 이것도 효과가 좀 있긴 했지만 이제 그걸 끊으면 바로 또 재발하는 그런 증상이 있어서
효과를 완전히 봤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제서야 뱃살이 왜 나오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엉덩이나 허벅지, 팔뚝, 가슴 부위는 그렇게 살이 없는데 이 배만 이렇게 나온 상태였거든요. 자, 운동으로 뱃살을 뺀다. 아, 이거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올해 휴식년을 가지면서 뱃살을 빼기 위해서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해봤어요. 6개월간 하루 2시간, 일주일에 4, 5회를 헬스장에서 운동했습니다. 몸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좀 하는 편이었고요. 몸살 나면은 좀 쉬었어요. 쉬기는. 원래 이제 근육을 과도하게 쓰면 그것이 쉬는데 뭐 몸이 재생되는데 2, 3일 걸린다 그래서 쉬기도 하고 그랬는데, 주로 이제 주로 공복에 1시간 정도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런 바벨 덤벨이라든가 거기 있는 기구들 있죠? 기구를 이용해서 PT 선생님들한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서 했습니다. 그냥 운동하는 것보다 기구를 쓰니까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상체를 많이 키우는 운동을 했었고, 사실 복부 쪽에 대한 노력은 그냥 그 윗몸 일으키기 있죠? 윗몸 일으키기도 기계를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워서 이렇게 비스듬히 기구를 세운 다음에 거기서 했었습니다. 그 1시간은 나중에 유산소 운동을 위해서 걷고 뛰고 이렇게 했었죠. 덕분에 상체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등 쪽, 견갑골 부위, 그 다음에 이 등 이쪽 라인, 등 뒤쪽 라인이 되게 많이 만들어지면서 상체가 엄청 벌크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체는 멋있게 만들어지고 다리나 엉덩이 근육이 탄탄해지는 걸 느꼈는데 뱃살은 그대로였습니다. 뱃살 빼기 운동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 귀찮고 안 해지더라고 사실 잘. 자, 운동만으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PT 선생님과 함께 40회 정도 운동을 같이 하면서 몸을 좀 만들었었는데, 식이 조절이 기본으로 뒷받침돼야 돼요. 그때 한 달에 40만원씩 그 야채 같은 거, 닭가슴살 같은 거 배달해서 먹으면서 그 배달 해주더라고요, 아침에. 그걸 먹으면서 이제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빠지지 똑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체감을 했습니다. 6개월 정도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운동만으로는 절대 뱃살을 뺄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운동을 열심히 안 하고도 뱃살을 빼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뱃살이 어디서 오는지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20년 된 뱃살 빼기.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는 그렇게 이제 배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졸업 후에 진료하고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힘이 드니까 식사하고 누워서 지내다 보니까 살이 찌고 배도 나왔습니다. 자, 20년 된 뱃살을 빼기 위해서 제가 했던 방법은 단식, 9박 10일 동안 죽염과 차를 먹고 해왔고, 한약 다이어트. 3개월 후에 살이 좀 빠지긴 하는데 얼굴살이 많이 빠져서 보기 싫고 그렇게 되죠. 운동은 근육은 늘고 몸이 좋아지나 뱃살은 그대로. 고주파 체형 교정, 온열 치료, 침 카복시 전부 효과 전무한 돈만 들어가는 쓸데없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모두 효과가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뱃살이 나온 진짜 원인, 그 근본을 모르면 고생만 하고 돈만 날리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자, 모든 질병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니까 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뱃살이 나온 진짜 원인은 탄수화물 때문입니다. 탄수화물. 아시겠어요? 밥입니다. 밥. 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가 뱃살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내용은 뭐 시중에 나와 있긴 한데, 그죠? 탄수화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지방으로 저장해서
뱃살로 쌓인다. 그건 알고 있죠. 하지만 저도 그거를 뭐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지금 뱃살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골프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이 나왔는데 뭐냐면 사실은 골프하기 좋은 체형을 만들어주면 돼요. 골프하기 좋은 체형이란 몸이 가지런하고 올바른 체형이 되어야 합니다. 체형이 틀어진 상태에서 볼이 안으로 휘고 밖으로 휜다고 백스윙이나 손으로 클럽을 잡는 방법을 규정해봐야 효과는 얼마 못 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깨 부위라든가 목이라든가 허리라든가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 보세요. 이분 같은 경우 골반이 이제 여기서 바르게 보이는데 골반이 이 왼쪽이 뒤로 돌아가고 이 오른쪽이 앞으로 나온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허리가 많이 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거나 스윙을 하게 되면 몸 자체가 정중심이 있지 않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피니시도 어깨 뒤로 이게 잘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서 딱 유지를 해야 볼이 맞은 상태에서 멀리 나가서 직선타가 되는데 여기서 이 피니시가 여기서 끝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끝나버린 거죠. 여기서. 이건 무엇이냐면 체형을 바로 잡아놓고 스윙 연습을 하면 누구나 아름다운 폼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직선타, 비거리가 긴 타구를 만들 수 있는데 체형을 잡지 않고 삐뚤어진 체형 하에서 이를 조금씩 수정하다 보면 다른 곳에 또 문제를 야기하고 폼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시중에 있는 수많은 다이어트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가 시중에 있는 뭐 무슨 다이어트란 이런 데 되게 많죠. 근데 그것은 제대로 비만 관리를 할 수가 없고 뱃살 정복에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린 많은 동영상을 보면 인터넷에 있는 의학 자료라든가 시중에 있는 의학 상식들이 틀린 것이 너무 많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죠. 뱃살이 나오는 원인도 사실은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게 원인인데 마찬가지로 저는 질병의 모든 원인을 체형에서 봅니다. 체형 자체가 바르지 않게 되고 또한 체형 그리고 먹는 음식 그 다음에 몸의 독소 요 세 가지에서 문제가 오게 되면은 무슨 질병이 다 올 수 있어요. 체형이 틀어져도 그 하나로 모든 질병이 올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아토피나 피부병 같은 것도 체형에서 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관점. 그러니까 우리의 의학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개념이. 예, 그래서 자, 비만의 원인은 바로 뱃살의 원인은 바로 탄수화물 과다 복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왔죠 이제? 탄수화물만 적게 먹어도 여러분의 뱃살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면과 밀, 그죠? 빵, 면, 밥 이게 이제 주로 탄수화물인데 한국인은 밥이라는 탄수화물과 참 좋은 인연과 악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인의 식단이 다이어트식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밥에다가 야채에다가 그죠? 그걸 보면은 비빔밥 보면 막 자연이 살아있다 이렇게 어서와 한국은 처음인지 보면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막 감탄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가 배가 나온 분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맞지만 이 밥을 지나치게 좋아하면 뱃살이 나옵니다. 당뇨의 원인도 비만의 원인도 밥 속에 있는 포도당 때문임을 방송에서도 많이 설파해서 이제 백미를 먹지 않고 현미를 먹으라든지 잡곡을 먹으라고 많이 합니다. 요즘 방송에서 혹은 유튜브에서도 많이 소개된 저탄고지의 답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탄수화물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인데요. 이 지방을 많이 먹으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탄고지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긴 해도 아직도 이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 아마 훨씬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할 때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은 10만 명이 될까요?
아마 4,990만 명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실 겁니다. 자세히도 모르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껏 다이어트를 업으로 삼고 제 스스로도 뱃살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고생했던 경험담과 성공담을 공유하려는 것입니다. 이름만 치우치면 재미가 없죠. 자, 이 내용. 저의 기존 의학 동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제가 어떤 질병에 대해 올린 글들이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흔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전립선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도 전립선도 어떤 이유에서 오고 전립선 비대가 오게 되면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를 설명하는 내용도 아마 어디에도 없는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편두통, 전두통, 눈떨림의 원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지 못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나 말이 됩니다. 치료해보면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자, 저탄고지는 기존 의학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지방을 많이 먹어라. 그렇게 지방의 역설이라는 책이 나왔고 그 책의 내용이 방송으로 보도되고 큰 반향이 있었죠. 인체는 사실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좌우됩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매일 새로운 음식이 들어오고 이것은 우리 인체에 있어서 큰 챌린지입니다. 자, 외부에서 온 음식들은 모두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고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반반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인체에 들어오면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소화하고 흡수시켜야만 합니다. 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백반이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가공식품과 합성 조미료라든가 화학 이런 조미료들이 생기고 인스턴트 식품이 생긴 수세기 동안에 인간의 몸은 좋지 않게 변했는데 이제는 배고픈 병이 아니라 풍요로움으로 인한 질병이 많이 생기게 됐죠. 정크푸드라고 하는 쓰레기 음식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먹는 편의점에서 있는 음식들은 사실 다 쓰레기라고 보시면 돼요. 편의점에서 파는 모든 음식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효소, 비타민, 미네랄 이런 종류의 음식을 가려 먹고 내 몸에 맞게 흡수해야 합니다. 좋은 음식을 가려 먹는 것 외에 어떤 종류의 음식과 음식 성분을 가려 먹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편의점에 있는 모든 음식은 다 쓰레기라고 제가 그랬죠. 자, 우리가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 TV 프로그램 보면 암에 걸려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산속에서 야채를 기르고 거기 있는 약초를 캐내 먹으면서 암을 극복하고 질병을 극복하면서 성격마저도 급했던 성격이 차분해지는 그런 방송 내용 보셨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먹는 게 뭐 뻔하지 않습니까? 매일 뭐 토끼를 잡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그죠? 기껏해야 직접 기른 닭이나 뭐 이런 거 잡아먹고, 그다음에 저수지에다가 고기 풀어놓고 그거 잡아먹고, 아니면 다 야채 아닙니까? 밥하고. 그런 것들이 진짜 몸에 좋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식단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그동안 한약 다이어트나 양약 많이 먹죠. 여성분들 많이 드시는데 그 다이어트를 오랜 기간 남들보다 심하게 하신 분들은 사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저탄고지의 방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다이어트를 습관적으로 오래 하신 분들은요, 신장 기능이나 간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저탄고지의 방법도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독을 해주는 기관들이 너무 많이 상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탄고지의 방법이 누구에게나 맞는 방법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질의 지방, 이제 이것도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제 버터를 쓰거든요. 목초를 먹인, 그러니까 사료를 먹인, 그죠? 사료를 먹인 소가 아니라 방목을 해서 목초를 들어있는 풀을 먹은 소의 우유로 만든 무염 버터, 그러니까 설탕을 가하지 않은 버터를 한 큰술 20g 정도 됩니다. 먹으라는 얘기고, 자, 양질의 지방을 50% 70%까지 늘리라는 얘기고요. 양질의 단백질, 보통 이제 우리가 단백질 하면 닭고기 많이 먹는데 소고기나 양고기를 많이 추천합니다. 이 소고기, 양고기도 방목을 해서 목초를 먹인 소고기나 양고기를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얻기가 쉽지가 않은데
20% 정도, 그 다음에 양질의 탄수화물 5에서 10%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과일 섭취는 대폭 줄이고 채소는 대폭 늘리세요. 채소는 무한대라고 할 정도로 많이 드셔도 되고, 과일은 이제 탄수화물이 분해되면 포도당이 되는데, 그 포도당이 문제가 되는데, 이 과일은 포도당 2개가 합쳐진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과일을 많이 먹으면 살 많이 찝니다. 무지하게 많이 찝니다. 이런 비율로 하루에 2끼의 식사를 구성하되 아침마다 식사 대신에 방탄커피를 드시는 겁니다. 방탄커피란 말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미국 사람이 이제 개발한 커피인데요. 방탄커피 레시피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볼 수 있고요. 곰팡이 독소가 없는 커피, 콩으로 진하게 내린 커피 한 잔에다가 아까 말한 이 버터를 한 큰술 넣고 MCT 오일이라는 오일을 넣습니다. 그리고 코코넛 오일을 넣어가지고, 또는 코코넛 오일을 한 큰술 넣어서 이런 커피를 만들어서 드시면 되고요. 이 블렌더로 해서 이렇게 거품이 나게 잘 섞어야 됩니다. 이것을 블렌더나 믹서기로 섞어서 마시면 되고요. 자, 식습관 전체를 바꾸기 전에 일단 이 커피부터 한번 드셔보세요. 아침에 이걸 드시게 되면 공복감이 많이 줄고 뇌에도 많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면은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이걸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이걸 만드는 방법은 이미 인터넷에 혹은 유튜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셔도 되고, 제가 이제 조만간 바로 올릴 거거든요. 이 만드는 방법을 직접 동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저탄고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은 찬반론이 있습니다만 이 방법이 맞는 분에게는 매우 효과적이고 인간적인 다이어트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배고픔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먹기 때문입니다. 2주간의 철저한 다이어트 후에는 유지기간을 갖되, 유지기간에도 사실 2주간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적응이 되면 탄수화물에 대한 해악을 알기 때문에 전 습관으로 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밥을 보잖아요. 밥을 보면 원수 같아요. 제 뱃살을 20년 동안 제 뱃살을 만들었던 원흉이기 때문에 사실 밥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밥을 많이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옛날 습관으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다시 2주간의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또 시작하면 그뿐입니다. 아참, 이 방탄커피 있지 않습니까? 엄청 맛있습니다. 제가 커피를 제가 살면서 1년에 한 20잔이나 먹었을까요? 그랬는데 요즘엔 이걸 매일 먹고 싶어요. 너무 순하고 맛있습니다. 카페라떼처럼 달지 않고 너무 순하고 맛있어서 이거는 저희 이제 가족들이라든가 그동안 환자들한테 되게 호평을 받고 있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때도 심심하면 한 잔을 더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자,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편안하고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면서 길지 않은 시간에 효과를 보는 다이어트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2주간에 뱃살이 무지하게 빠지고 옆구리살이 확 줄어들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했을 때 가족들이 엄청 놀랐어요. 처음에 일주일 정도는 긴가민가 늘 재배고 늘 보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일주일 만에 보면 딱 표시가 납니다. 확 줄었다는 것이. 이 배 쉐입 완전히 줄거든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이죠. 저는 그동안 뱃살로 인해서 너무 고민을 했기 때문에 뱃살을 뺄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이런 다이어트를 생각해내고 이런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가히 경이적이며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표하게 됩니다. 인류의 영원한 적일 줄 알았던 뱃살이 이렇게 신속하고 어이없이 잘 빠지는 것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탄고지를 하자 제 뱃살이 한 달 만에 70%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이제 그 책들이 이제 관련된 책들이 한 10종 정도가 있는데요. 저는 최강의 식사를 처음 접하게 됐어요. 최강의 식사라는 책 보면 그분이 이제 미국 사람인데 아무튼 일반인 수준에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고안해낸 것 자체는 정말 천재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책을 읽고 쉽게 여러분들이 그냥 접하니까 그냥 일종의 다이어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방식은 정말 혁명입니다. 혁명. 20년간 제가 뱃살을 빼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 하고 강의도 들어보고 별걸 다 했는데 대단한 거예요. 정말 이 방식은. 자,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맞지 않는 분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신. 신장 위에 붙어있는 조그만 기관이 부신이죠. 부신의 기능이 극도로 저하된 분들은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빠지기가 힘듭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된 분도 잘 맞지 않아요. 코티졸 과다 분비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일종의 대사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살 잘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 수치가 낮은 분들도 맞지 않습니다. 이게 장이 안 좋은 분들이에요. 원래 세로토닌의 80%는 장에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장에서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그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 장 기능도 상당히 많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긴 한데, 자, 일단 또한 이 한약 다이어트든 양방 식욕 억제제를 많이 드신 분들도 몸이 많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부신피질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분, 렙틴 저항성이 높은 분들은 맞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아침은 방탄 커피 외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보통 2시까지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점심 저녁을 드시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이왕 뱃살 빼고 제대로 하려면 자꾸 무언가를 드시려고 하고 원칙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생크림 먹어도 됩니까? 뭐 빵 한 조각 먹어도 됐습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그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이상은 실패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쉬운 다이어트도 실패한다 그러면 그분은 시도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원칙 외에 무언가를 먹고 싶다면 뱃살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점심 저녁만 배불리 먹어도 허기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식사는 보통 밥은 저녁에 드시는 겁니다. 저녁에. 그때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굳이 예전 습관대로 더 드시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배불리 먹었다고 했는데도 이제 배부른 느낌이 안 든다 그러면 소금 간이 부족한 거예요. 소금 간을 짭짤하게 해서 드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소금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이 소금은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요소고, 지금 TV에서 의사들이 너무나 그 저염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식 보면 저염식으로 밥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싱거워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좋은 소금, 죽염 같은 거, 천일염 같은 걸 먹게 되면 오히려 인체의 면역 기능이 훨씬 향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저염식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또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자, 점심 저녁을 먹을 때 간이 충분히 잘 맞게 좋은 소금을 이용해서 간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뱃살 빼기 위한 저탄고지의 실제적 방법과 원리, 그리고 방탄커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한의사 케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